나초일의 부안 고창 투어 2026년 4월 24, 25일 나초일 내외는 지난 4월 하순해군 해병대 OCS-65기 동기와 가족 72인과 함께 전라북도 부안과 고창 일원을 둘러보는 1박 2일의 투어에 나섰습니다. 이번 여행은 임관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평택 소재 이함대 경기함과 피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을 둘러보는 등 군복무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뜻깊은 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기회에서 참가자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부안으로 내려가는 길에 들른 경기함은 2,300톤의 호위함으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여 2013년 8월 진수 후 2014년 11월 해군에 인계되었습니다. 해사 50기 함대사령관 이재석 제독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이후 해사 60기 이창용 함장의 안내로 100여 명의 승조원이 근무하는 함정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울 출발버스는 2대였는데 나초일 내외를 포함한 32인은 1호차를 탔습니다. 이 차는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동기회장과 김홍규 부회장 내외가 동승한 대장차였습니다. 여기에는 5중대를 동반한 동기 내외 24인과 단독 참가 8인의 합계 32인이 탑승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멋지고 안락하게 개조한 버스의 첫 계단이 높아 나초일 내외는 타고 내리는데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느는 상황에서 버스의 계단 단차 축소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은 버스 안 동기와 가족 모습 속에는 1호차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나초일을 보호해야 하는 제작자가 1호차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택 이함대 방문을 앞두고 이동하는 버스 안은 온화하고 더없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버스 뒷 자리에선 좌석에 여유가 있어서인지 자리를 바꿔앉는 등 제각기 편한 형태로 이동 공간을 즐깁니다. 1호차에 동승한 홍상인, 장기봉 동기 내외는 제작자가 그간 잘 보지 못했던 이들로 여행을 함께하여 반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내외가 사이좋게 앉아있는 그림이 한층 돋보였습니다. 일행은 이틀간 이 버스로 부안, 고창 일원을 둘러보고 귀경하였습니다. 이번 투어를 알차게 기획하고 진행한 집행부 임원진에 감사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나초일에게 배려심을 보여준 기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함대 방문 전 평택호 휴게소에 들러 꽤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주차장에서 화장실까지 꽤 멀었다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1호차 탑승한 11인이 쉼터에서 커피 한 잔의 담소를 나누며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평판이 높은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합니다. 화장실과 쉼터 공간 외 꽤 많다 싶은 상가 공간이 이어지는 등 조금 낯설다 싶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전 10시 넘어 방문한 이함태 역내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버스로 한참을 달려야 바닷가의 정박한 함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만에 차가 큰 서해안이라 잔교가 있는 항만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경기함에서 준비한 위문금 300만 원을 건네고 해군 측이 지급하는 방문자 경력금 213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당 3만 원씩입니다. 함대 방문 후 역내 앞 석정식당에 들러 점심을 들었습니다. 천안함 문규석 원사의 모친 모 이장님이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건 후 며느리, 손녀들과의 관계로 마음고생이 크다는 눈앞벌일 그녀에게 우리의 방문과 준비한 격려금이 다소간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 함대 방문 후 하룻밤을 묵을 부안 바닷가 모항의 나루가족 호텔에 도착해 여장을 풀고 식사와 공연 시간을 즐겼습니다. 동기회장 이준태가 임관 5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하여 큰 포부와 열정으로 동기와 가족 다수를 초대해 행사를 기획한 이곳은 전라북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일부로 멋진 경관을 자랑하였습니다. 2012년 5월 개관한 호텔은 전북개발공사가 투자해 BGH 코리아의 운영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아는 참가자도 있겠지만 나초일 내외는 처음 들른 곳이었습니다.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아름다운 풍광 덕분에 푸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작자는 홀에서 참석자 전원의 근영을 담아 록 밴드 들국화 멤버였던 박환과 임상일님이 들려주는 비틀즈의 노랫가락 넷님비와 송창식의 고래사냥에 맞춰 소개합니다.
모임 자리인 해나루홀의 이름은 해가 뜨고 지는 나루터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날도 공연 중 석양 풍광을 구경하러 참가자들이 창가로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들국화 멤버 초청 공연은 데미를 향해 달려갑니다. 열곡을 열창한 이들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에 이어 비틀즈의 Let It Be,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소개합니다. Let It Be가 1970년, 고래사냥이 1975년에 나와 우리의 대학 시절 크게 유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두 곡은 우리 세대의 청춘 시절을 돌아보게 하는 상징적인 노래일지 모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두 노래 모두 작곡자 폴 맥카트니와 송창식이 28살 때 만든 곡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Let It Be가 비틀즈 해산 직전 발매된 반면 고래사냥은 송창식이 솔로 전향 후 창작 활동을 활발히 하던 무렵의 곡입니다. Let It Be는 작사도 맥카트니이지만 고래사냥은 소설가 최인호입니다. 심플한 Let It Be 가사는 꿈속에서 엄마가 들려주는 조언을 성모 마리아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승화시킨 가사로 곤경에 처하거나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꼭 참고 견디면 앞을 밝혀줄 빛이 곧 찾아오리라는 응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래사냥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슴엔 슬픔이 가득하고 주변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상태에서 꿈속에서 본 신화처럼 숨을 쉬고 소리치는 고래를 찾아 동해바다로 떠나는 모습은 마리아의 지혜의 말씀을 찾아 나서는 Let It Be 노랫말과 묘하게 상응하는 듯합니다. 들국화 원년 멤버 박환의 연주는 2년 반 전인 2023년 11월 이준태 회장의 안내로 여수 육보회 장국집에서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수 그의 가게에선 식사와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일행이 하룻밤을 묵은 가족 호텔은 개관 후 14년이 지났지만 관리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소유라 폐업 걱정은 덜해 도될 듯합니다. 국내 관광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오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산반도 일원은 국립공원으로 인근에는 변산, 고사포 해변 외 내변산, 내소사, 채석강, 모항해변 등의 명소가 있습니다. 모항은 띠풀인 모가 많이 자라고 배가 지나는 길목인 목, 항처럼 생긴 지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거지 반으로 여행에 동참한 나초일 내외는 행사 도중 자리를 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여느 때보다 이른 시각에 기상해 이틀째 투어를 준비합니다. 아침 식사는 곰소항 소재 가게인 원조 해물 칼국수에서든 만난 바지락죽과 전이었습니다. 일행이 찾아간 곳은 10만 평이 넘는 청보리밭과 유채꽃밭입니다. 전북 고창군 공읍면 예절리 일원 경관농업특구의 학원농장입니다. 어렸을 때 도시 밖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보리밭이지만 근자엔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식사 습관이 바뀌어 보리쌀 수요가 꽤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시리얼, 간편식, 다이어트 식품, 보리음료 등의 대체 수요로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해도 있다고 합니다. 1994년 관광농원으로 인가받은 이 농장은 일대가 2005년 경관농업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2004년부터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로 23번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름에 해바라기, 가을에 메밀꽃 잔치도 열립니다. 이 농장은 고 진희종 전 총리가 1960년대 초 토지를 불화받아 황무지에 가까운 야산에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기른 곳입니다. 이후 목초, 수박, 땅콩, 화훼 등을 시험하다 보리와 메밀로 정착해 1990년대 후반 지금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이 과정에 창업자 진희종의 아들 진영호님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1992년 5월 귀농한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농장 모습을 일신하여 국내 경관농업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농장은 2023년 1월부터 사위인 오형준이 이어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학원농장은 4월 하순부터 3주 정도 개최하는 봄 축제 외 여름, 가을 축제로 많은 방문객을 모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보리밭의 초록빛 물결과 노란 유채꽃밭이 그려내는 몽환적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늦봄 축제이겠지요. 포토타임은 이른 아침에 안개 낀 풍경과 해질녘 노을에 어우러진 보리밭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행처럼 농원 내 도로를 걸으며 일대를 구경하는 것 외에 보리밭 사이길 걷기, 트랙터 관람차 탑승 등의 체험 행사도 있습니다.
학원 농장은 11만 평의 농지 외 소나무숲, 대밭, 잡목숲, 과수원 등 15만 평으로 구성됩니다. 농장에서 재배하는 보리는 생육이 빠르고 보기에 좋은 겉보리이며 쌀보리, 맥주보리와 구별됩니다. 유채꽃은 보기도 좋지만 씨앗에서 채취한 유채유나 카놀라유는 볶음이나 부침 요리 등에 널리 쓰입니다. 청보리밭을 둘러본 후 들른 곳은 풍천장어로 명성 높은 인근 우리 동네 장어 집입니다. 준태 회장이 한 달여 전부터 꽤 시간을 들여 선정한 가게인 듯합니다. 장어탕과 장어구이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잘 먹었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식사 후 찾은 곳은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자리한 선운사입니다. 조계종 24교구 본사로 백제 위덕왕 때인 577년 검단 선사가 창건하였으며 이후 폐사되었다가 고려 공민왕 때인 1354년 효정선사가 중수하였습니다. 정유재란으로 본당만 남고 모두 불타버려 광해군 때인 1613년 재건에 나서 대웅전, 만세로, 영산전, 명부전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4월 초순에 동백꽃, 여름 배롱나무꽃, 가을 단풍이 손꼽 피는데 9월 중순에 꽃무릇 군락지로도 유명합니다. 붉은 꽃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수선화과 식물로 석산의 수누리 말입니다. 절 주변에서 많이 피어 절꽃으로도 불립니다. 선운산의 옛 이름은 도솔산이며 지금도 일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선운사 가는 길은 제법 길게 느껴졌습니다. 4월 하순치곤 기온이가 높고 햇살까지 따가웠습니다. 한 달 전 동기 몇과 이곳을 찾았는데 그때보다 일대는 초록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피기 전이었던 선운사 뒤 산기슭의 동백꽃은 이미 저 아쉬움이 컸습니다. 방문객은 지난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휴일이고 초록 봄옷으로 단장한 선운사의 기운을 받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전국에서 발걸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길게 늘어선 주차장에 대형 관광버스 대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입로 노정 거리에선 낯익은 분을 찾아 가게를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는 그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경황이 없어 기억하지 못했던 가게 이름은 완도댁이었습니다. 투어 이틀째인 나초일에게 선운사 가는 길이 여간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덥고 거리가 꽤 길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로서 나초일의 실신이 우려되어 수시로 표정을 살피며 손을 꼭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쉴만한 곳이 나오면 짤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초일의 컨디션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때마침 화장실이 보여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입구에 이르러 끝내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깨어났지만 내외는 선운사 구경을 미루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회복 후 인근 벤치에 한동안 앉아 몸을 추스리면서 나초일의 컨디션을 살폈습니다. 창백하지만 10여 분 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이의 눈동자여 얼굴 표정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햇볕으로 얼굴이 벌겋게 탄 보호자는 수시로 나초일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초일 내외가 동기들과 함께한 투어는 이렇게 마감됩니다. 아마도 마지막이겠지요. 불편함을 인내하고 동행하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장면을 함께한 동기 내외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